죄송해요. 너무 커서 나도 모르게 손이 갔어요. 그게 진짜 반사적으로. 안녕하세요. 여기서 만나는 모든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의 작은 쉼표가 되길 바랍니다. 종합병원 5층, 재활치료실 한켠. 하얀 커튼을 사이에 두고 사람들마다 각자의 통증을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중 한 침상, 김태수는 오늘도 평소처럼 재활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올해 63, 전직 체육교사답게 몸 관리는 나름 잘해왔지만 작년 말 인공관절 수술 이후론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가 누워있는 자리엔 언제나 같은 손길이 다가왔습니다. 수간호사 이현주, 60살. 조용한 말투와 숙련된 손길, 그리고 괜찮아요라는 말 한마디로 많은 환자들을 안심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수에겐 그 이상이었습니다. 오늘은 많이 부으셨어요. 누우세요, 태수씨. 그녀의 말에 그는 미묘하게 웃으며 눕습니다. 태수는 혼자 삽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미국으로 건너간 외동아들은 이제 연락도 드뭅니다. 집도 조용하고 하루도 조용했습니다. 이곳에 와서야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러주는 게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알게 됐습니다. 바지단이 천천히 걷혔습니다. 그녀의 손이 그의 무릎 아래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조심스럽게 올라옵니다. 언제나 그렇듯 몸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성기가 민감하다는 게 자랑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민망함을 감추듯 수건을 살짝 덮습니다. 현주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익숙하다는 듯 덤덤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빨리 반응하시네요. 네, 미안합니다. 이게 자꾸. 태수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진심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하실 필요 없어요. 전 오히려 좋던데요. 좋다고요? 이 나이 되면 반응도 뜸해지거든요. 이렇게 건강하게 반응하시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그녀의 말에 태수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민감함을 부끄러움이 아닌 생명력이라 말해준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길이 유난히 오래 머물렀습니다. 허벅지를 누르던 그녀의 손이 잠시 그 자리에 머물며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치료였을 수도 있고, 아니 치료만은 아니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의 손등 위에 겹쳤습니다. 말도 없이. 현주는 고개를 돌려 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피가 도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퇴근하고 병원 앞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가요. 혹시 시간 되시면 그때도 반응하셔도 괜찮아요. 태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가슴 속 무언가가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커피, 오래 마셔도 되겠습니까? 현주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오랜 시간 눌러온 외로움, 그리고 그 외로움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처음으로 병원 근처 카페에 늦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이현주가 말한 퇴근하고 커피 마신다는 그 한마디에 그는 퇴근 시간보다 한참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은은한 재즈가 흐르는 실내에 그녀가 들어섰습니다. 흰 간호복 대신 연한 핑크빛 셔츠, 머리는 반묶음. 딱히 꾸민 건 아니지만 태수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기다린 만큼 좋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처음 몇 분은 어색했지만 금세 그 어색함이 조용한 편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주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태수 씨 손 덥석 잡았던 거 사실 좀 놀랐어요. 직업적으로 선 넘은 거 아닌가 싶어서. 태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이 날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줬어요. 그 말에 현주의 눈썹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10년 가까이 사람 손을 그렇게 느껴본 게 처음이라서요. 그 순간 그녀의 손등 위로 그의 손이 천천히 포개졌습니다. 이번엔 아주 천천히, 정중하게. 현주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손을 고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두근거리는 것도 있네요. 있을 줄 몰랐죠. 저도요. 그러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잠깐만 바람 쐬래요. 너무 답답하네요, 카페가. 주말 저녁, 태수의 집. 조용한 빌라, 창문 틈새로 살랑이는 바람과 간접등 하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문을 열자 이현주가 서 있었습니다. 편안한 니트와 슬랙스 차림. 손에는 하얀 비닐봉지. 족발이요. 한약 냄새 나던 게 당겨서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그거면 뭐, 거부할 이유가 없네요. 작은 상 위에 포장을 풀자 따뜻한 족발, 무말랭이, 쌈채소, 그리고 막걸리 한 병. 둘은 마주 앉아 족발을 잘게 찢어가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족발 좋아하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고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히 혼자 살면 더 그리워져요. 누가 옆에서 이건 기름지다. 쌈장 너무 많이 찍는다. 그런 잔소리도 없고요. 태수가 웃으며 소주잔을 살짝 들어올렸습니다. 그럼 그 잔소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전 젓가락으로 찔러요.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웃음이 몇 번 오간 뒤 현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침대 어디예요? 태수는 잠깐 멍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다리 스트레칭 해드리려고요. 아까 걸음걸이 좀 불편해 보이셨어요. 아, 네. 안방입니다. 불은 어둡고 조명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현주는 태수를 조심스레 눕히고 무릎을 잡아올리며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그의 허벅지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늘 그렇듯 몸은 금세 반응했습니다. 태수는 수건을 덮으며 민망함을 감췄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젠 익숙해졌어요. 태수 씨가 반응하는 것도, 제가 그걸 민망하지 않게 느끼는 것도. 그녀의 손길은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치료가 아니라 온기를 주듯 천천히. 현주 씨, 혹시 오늘 제 옆에 좀 더 계실 수 있습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옆에 조심히 누웠습니다. 숨소리만 남은 방 안. 태수는 그녀의 손등을 잡아 끌어 가슴에 올려뒀습니다. 그리고 그 입맞춤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닿았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었고 조심스러웠지만 욕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누가 안아주는 거 10년은 된 것 같아요. 현주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젠 매일 해드리고 싶습니다. 태수의 품 안에서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모든 옷이 벗겨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건 따뜻한 살의 체온. 오랜만에 서로가 사람 냄새로, 살아있는 감정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요즘 태수는 치료실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딱 그 사람만 찾습니다. 다른 간호사가 다리를 만져도 불편하고 현주의 손이 닿으면 바로 온몸이 반응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현주는 그를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다른 분이 대신 해드릴게요. 제가 다른 환자 스케줄이 조금 밀려서요. 짧게 미소 지은 그녀의 얼굴은 평소처럼 단정했지만 태수는 그 눈빛에서 미묘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박 간호사님, 요즘 그 환자분이랑 좀 자주 뵀네요. 젊은 간호사 하나가 수다 삼아 던진 말. 현주는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 아니에요. 그냥 퇴근하고 나가는 거 몇 번 봐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현주의 뇌리엔 수없이 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직장에서 연애, 나이 차이, 환자랑 간호사. 자존심이 스르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문 안 열어보셔도 됩니다. 그냥 오늘은 현주 씨 얼굴만 보고 가려던 겁니다. 태수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꽃다발 하나를 들고. 현주는 문을 반쯤 열고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조용히 떨궜습니다. 누가 눈치챘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피하신 겁니까? 무섭더라고요. 나 당신한테 마음을 저버린 것 같아서. 태수는 한참 말을 잃고 있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 나이에 좋아하는 것도 죄가 됩니까? 그런 죄라면 정가자예요. 그녀가 작게 웃었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히면서도 입꼬리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만 잡고 있을래요? 말도 많이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옆에 있어줘요. 태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둘은 말없이 마주 앉아 족발 대신 수박 한 접시를 놓고 조심스레 손끝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렀고 서로의 눈엔 더 많은 감정, 더 많은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기울 무렵. 태수는 작은 복지관 운동실 문 앞에서 현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줄 없는 줄넘기, 폼롤러, 짐볼, 스트레칭 매트. 현역 시절 제자들에게 지도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하셨죠? 현주가 도착하자 태수가 말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제자들 운동 가르치던 데예요. 이젠 제가 당신을 좀 돌봐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현주는 웃으며 매트 위에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묘하게 어깨가 풀리는 느낌. 오늘은 환자도 간호사도 아닌 여자로 대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태수는 스트레칭 매트를 바닥에 깔고 그녀를 앉혔습니다. 슬랙스를 살짝 걷고 발끝을 조심히 들어 올렸습니다. 발목 많이 뻣뻣하시네요. 이럴 땐 이렇게. 그의 손이 그녀의 발목을 감싸고 허벅지 안쪽까지 천천히 누르며 올렸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현주의 숨소리가 점점 깊어집니다. 이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죠? 손이 따뜻해서 그럴 겁니다. 그게 제 마음도 좀 실려 있어서요. 그의 손길이 엉덩이 근처 골반을 천천히 밀어 올릴 때 현주는 잠깐 몸을 움찔했습니다. 태수 씨, 괜찮으세요? 더 가까이 와도 돼요. 그 말 한마디에 태수는 천천히 그녀의 등 뒤로 돌아와 등을 기대고 그녀의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엉켜가고 조용한 운동실 안엔 매트 끄는 소리와 가슴 두근거리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태수는 그녀의 귀 옆에 얼굴을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치료 말고 그냥 당신이 편해졌으면 해서요. 그리고 그녀를 천천히 돌려 세웠습니다. 눈을 마주친 순간 입술이 아주 자연스럽게, 조심스럽게 겹쳐졌습니다. 이번 키스는 지난번보다 깊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그의 목을 끌어안았고 태수는 그 손을 따라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운동복 위로 느껴지는 단단한 감촉. 모든 감정이 서로의 피부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해가 지고 복지관 불을 끄고 나오는 길. 현주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돌봄받은 기분이에요. 고마워요. 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이 그럴 겁니다. 저도 그럴 수 있는 남자니까요. 운동실을 나와 태수의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는 넘어가고 현관 센서 등만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사이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눈빛과 손끝과 고요한 숨소리만으로 오늘 밤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현주의 코트를 벗겨 걸었고 현주는 그의 셔츠 단추 하나를 말없이 풀어줬습니다. 스탠드 조명 하나가 어스름의 방안을 밝혔습니다. 현주의 머리가 천천히 베개에 닿고 태수는 손등으로 그녀의 얼굴선을 따라 쓸었습니다. 긴장한 현주의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끌어올려 입술을 아주 조용히 오래도록 눌렀습니다. 그 키스 하나에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등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태수의 손이 현주의 옷자락을 타고 허벅지로 스며들었고 그녀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돌려 입술로 그의 어깨를 찾았습니다. 바스락. 얇은 위로 스치는 천 조각 소리. 서로의 체온이 얇은 천 사이로 넘나들었고
그의 숨소리는 점점 낮아졌으며 그녀의 입술은 점점 젖어갔습니다. 어느 순간 침대는 더 이상 누워있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품고 끌어안고 무너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태수는 말없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올렸고 현주는 떨리는 손끝으로 그의 목덜미를 그어쥐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숨결은 마치 10여 년 쌓인 고요함을 부수는 파도처럼 거칠고 깊고 더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태수의 몸이 그녀의 몸으로 들어가고 그녀는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둘은 그렇게 한 번 두 번 서로의 몸속을 넘나들며 정신이 나간 것처럼 흥건하게 젖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로의 이름이 처음으로 한 번도 끊기지 않은 목소리로 불렸습니다. 태수 씨, 여기 있어요. 계속 여기 있을 겁니다. 그녀는 태수의 품에서 등을 돌려 누웠지만 태수는 뒤에서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따뜻한 그 순간 두 사람은 말없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선 새벽 바람이 창문을 쓸며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햇살이 은은하게 침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태수의 품 안에서 눈을 떴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그의 숨결, 온기, 그리고 팔에 감긴 손. 익숙지 않은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얼굴, 잔주름 사이로 편안한 표정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자고 계세요? 속삭이듯 말했지만 태수의 입꼬리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깨 있었어요. 언제부터요? 당신이 코 고는 거 들으면서부터. 아, 몰라. 현주는 웃으며 베개로 그를 툭 쳤고 태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한참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던 현주가 갑자기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태수 씨. 응. 그날 처음 태수 씨 그거 봤을 때요. 태수 씨께 너무 커서 나도 모르게 손이 갔어요. 그게 진짜 반사적으로. 순간 태수는 눈을 껌뻑이다가 갑자기 소리 없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지금 그걸 아침부터 고백하시는 겁니까? 진짜였어요. 간호사 인생 30년에 그런 건 처음 봤다니까요. 그는 잠깐 놀란 얼굴을 하더니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손이 간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행복합니다. 현주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웃었습니다. 그 손이 간 게 잘한 일이었네요. 아주 잘했죠. 인생 최고의 실수였고 최고의 선물이에요. 둘은 나란히 침대에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외로움과 시간들을 지나 이제는 말 한마디, 웃음 한 번으로 하루가 따뜻해졌습니다. 밖에선 참새 소리가 들리고 그들의 아침은 그렇게 웃으며 시작됐습니다.